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첫 장이 마이너스 45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라고 했습니다. 자, 첫 장이 마이너스 45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출발해서 지금 공차 D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 자, 그런데 공차가 자연수 D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조건 가를 보니까요. AM과 AM 플러스 3, AM 플러스 3이라는 건 이렇게 3칸 더 올라갔을 때죠. 얘네 둘이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절대값이 같다는 건 0에서부터 거리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n축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대칭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 점 4개가 n축을 중심으로 위에 2개 밑에 2개 이 모양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저렇게 3칸 떨어졌을 때 대칭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조건 가는 저 모양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 위에 2개 밑에 2개. 자, 그리고 조건 나를 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몇이든 상관없이 1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이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디까지 더하든 상관없이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저 합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그러면 저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는 거예요. 자, 최소값은 무조건 음수까지 더했을 때 최소값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n축 밑으로 더한 것들 이걸 다 더하면 최소값이 될 텐데 이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공차가 가장 큼직큼직하게 떨어진 제일 멀리 떨어진 케이스부터 한번 차근차근 찾아볼게요. 어떤 경우가 가장 크게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45부터 출발해서 밑에 2개 위에 2개 모양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이 모양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대칭을 이루는. 그래서 저기 맨 위에 있는 게 45가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45부터 45까지 총 90의 높이를 3칸만에 갔으니까 공차가 30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건 나가 뭐였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00보다 커야 된다. 최소값은 n축 밑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하면 최소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100보다 큰 게 맞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공차 D가 30일 때는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양끝을 기준으로 가운데 항이 2개 있을 때잖아요.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항이 3개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케이스도 만족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3칸 떨어졌을 때 대칭을 이루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3칸을 떨어뜨리든지 간에 위아래 대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를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여기다 점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는 겁니다. 양끝 사이에 점이 4개 있게 되면 그러면 위아래 대칭이 정확히 맞게 되는 점 4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 가는 만족시키고 그리고 점 4개를 찍었다는 얘기는 총 5칸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한 칸에 18씩 올라간다. 그럼 모든 항을 다 구했으니까요.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최소값은 n축 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음수인 것들을 다 더했을 때 마이너스 81이 나오거든요. 여전히 마이너스 100보다 큽니다. 그래서 공차 D가 18인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다음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점 사이에 4개를 집어넣은 것 다음 5개는 어차피 안 되겠죠. 좀 전에 홀수개 들어가는 경우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집어넣어서 6개의 점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렇게 위에 2개 밑에 2개 이 모양이 가운데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아래 플러스 45부터 마이너스 45까지 총 90의 높이 차가 있는데 이거를 총 7칸 떨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칸에 7분의 90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수가 또 아니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 2개를 더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이에 점이 총 8개 들어가게 될 건데 가운데에 또 위에 2개 밑에 2개 대칭을 이루는 모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건 가는 만족하고 점을 8개 넣었기 때문에 9칸 떨어졌다. 총 90의 높이가 9칸 떨어졌기 때문에 한 칸에 10씩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모든 항을 다 구했으니까 조건 나를 확인해주기 위해서 최소값 n축 밑에 있는 걸 다 더해봤더니요. 마이너스 125예요. 자, 처음으로 마이너스 100보다 작은 값이 나왔죠. 이 이후부터는 항상 마이너스 100보다 작을 거다. 그래서 얘네부터는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걸 만족시키는 공차는 저거 2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정답은 48,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그런데 F'0이랑 F'2가 0이라고 했습니다. 자, 도함수의 두 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라. 극대극소가 나온 거죠. 그래서 0일 때 극대, 그리고 2일 때 극소를 갖는 3차 함수 개형이 나왔다. 자, 이런 상황에서 gx를 보니까요. 일단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f0이라고 했어요.
얘는 fx 그래프를 위아래로 f0만큼 평행 이동시킨 건데요. 중요한 건 다른 점들은 모르겠는데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0,0을 지날 거 아니에요. f0 빼기 f0이 되니까. 그래서 0,0을 지나는구나를 기준으로 삼고 저 fx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0,0에서 접하는 그래프가 나왔죠. 이 중에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만 살려서 gx라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큰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x 그래프를 가지고 평행 이동시킨 건데 얘는 x축, y축 다 이동시켰죠? 어떻게 이동했습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p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fp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자,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p, fp라는 점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걸 가지고 x축으로 마이너스 p, y축으로 마이너스 fp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0,0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점이 0,0으로 가서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있는 모든 점들도 다 저 뒤에 이어가서 붙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p, fp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떼다 붙여서 0,0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 fp가 여기 있으면 여 뒤에 있는 부분이 0,0에 가서 붙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억을 보니까 p가 1일 때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1 같은 경우는 0과 2의 딱 가운데 부분을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럼 p가 여기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가서 붙는다고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G'1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왼쪽 그래프에서 1이면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2일 때의 기울기일 거 아닙니까? 2일 때 극소값을 가졌으니까 기울기가 0이다? 기억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도록이라고 했어요. 자, 우선 0보다 작을 때의 그래프를 떼온 거기 때문에 0에서의 기울기가 0입니다. 그럼 이 뒤에 이어붙이는 애도 기울기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디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x가 2일 때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p가 0일 수는 없잖아요. 양수 p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값에서는 2밖에 없는 겁니다. 얘를 이어붙이면 미분 가능할 거다. 그래서 이 개수는 한 개밖에 없다. 니은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p 값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방금 p가 2일 때는 이렇게 붙였을 때 부드럽게 이어지는 미분 가능한 형태. 그래서 0,0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을 이룬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점 대칭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적분하면 0이 되겠죠. 지금 넓이는 같은데 부호가 다르니까요. 자, 그럼 p가 2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냐? p가 2보다 커지면 이렇게 점이 더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기서부터 이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더 훨씬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의 넓이를 봤을 때 하늘색 넓이가 노란색 넓이보다 압도적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대로 적분하면 0보다 큰 양수가 나올 거다. 그래서 0 아니면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디귿도 맞습니다. 15번 풀어보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니까 점화식 문제인데요. 지금 점화식이 주어져 있고요. 가장 먼저 나온 조건이 A5 더하기 A6이 0이다. 그러니까 A5랑 A6은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식을 만족하는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뭐예요? 아, 그냥 둘 다 0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둘 다 0이면 더했을 때 0. 너무 심플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0이 아니라면 A5가 만약에 알파라면 A6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이 뭔지 이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점화식이 저렇게 3개로 쪼개져 있는데요. 첫 번째 점화식에서 저 알파를 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6은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2다. 여기에 각각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을 하면요.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 범위 안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식에서는 알파를 구할 수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보면 A6은 2A5다. 여기에다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을 해서 알파를 구해보면 0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조건에서 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한 거니까 패스. 자, 그럼 마지막 식 보겠습니다. 여기를 만족하는 알파를 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니까 알파는 2가 나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저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보니까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A5랑 A6은 둘 다 0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1부터 A6까지 쫙 펼쳤을 때 마지막 두 개는 0이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A1, 2, 3, 4는 몇이냐는 거죠? 자, 우선 좀 전에 확인했듯이 전항이 0이면 다음 항도 0이다. 그래서 A4도 0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기왕이면 앞에 있는 거 다 0이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스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두 번째 조건으로 나온 게 처음 5개의 항의 합이 양수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렇게 0만 더하면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탈락. 그러니까 첫째 항이 0이 분명히 아니다.
그럼 이 가장 심플한 케이스에서 출발을 했을 때 뭘 집어넣어야, 0이 아닌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올까? 이렇게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요. 저 점화식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저기 AN을 X라고 생각하고 AN 플러스 1을 Y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직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서는 2X,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각각의 범위에 맞춰서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A2가 0이 나온다는 얘기는 뭘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올 것인가? X값에 뭘 집어넣어야 0이 나오는가? 뭐예요? 1, 0,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는데 일단 A1은 0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첫째 항이 될 수 있는 후보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런데 이 둘 중에 마이너스 1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조건 때문이죠. 첫 5개 항의 합이 양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첫째 항으로 가능한 건 1이다. 자, 이렇게 방금 전에 첫째 항만 모르는 경우를 봤는데 만약에 두 번째 항도 0이 아니라면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이 0이 되려면 방금 했던 것처럼 두 번째 항이 1, 0,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일단 0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럼 그 상황에서 뭘 집어넣어야지 1이 나올까? 이 첫째 항을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 항이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저 그래프에다 y는 1을 그어보세요. 자, x값으로, 그러니까 an에서 2분의 1을 집어넣어야지 그 함수값이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둘째 항이 1이 나오려면 첫째 항은 2분의 1이다.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처음 5개 더해보니까 양수가 나왔죠? 그래서 2분의 1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처음 5개를 더했을 때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해볼 건데요. 이제는 얘를 오른쪽을 한 칸씩 밀어본다고 생각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A3도 0이 아니라면 1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A3이 1이라면 A2는 2분의 1이었을 거 아닙니까? 방금 구한 것처럼. 그래서 옆으로 한 칸씩 밀어본다. 그럼 그때 첫 장은 뭐냐? 그럼 뭐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뭘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 나오는가? 이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그래프에 y는 2분의 1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교점이 어디서 생겨요? 4분의 1이랑 4분의 3에서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이 두 경우 다 처음 5개를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둘 다 첫 장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옆으로 한 칸씩 또 밀어봅니다. 그랬을 때 둘째 항이 4분의 1이 나오려면 이번에는 y는 4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교점을 보니까 8분의 1, 8분의 7. 자, 4분의 3인 케이스는 8분의 3, 8분의 5가 나와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케이스 전부 다 처음 5개 항을 더했더니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다 첫 장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으로 한 칸 더 밀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밀 수가 없어요. 왜? A5랑 A6은 0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장은 다 구해줬고요. 이 전부 다 더하면 정답은 2분의 9가 됩니다. 20번 풀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3차식으로 나왔고요.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 절대값이 있어요. 절대값이 있으면 풀어줄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냐 양수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등호는 둘 중에 아무 데나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fx를 대입을 해서 2분의 1 x로 묶어주고요. 뒤에 있는 2차식을 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실근은 앞에 있는 2분의 1 x, 그러니까 x는 0에서만 실근을 갖는 3차 함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극대극소의 위치는 미분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0,0을 지나고요. 이게 0보다 작은 범위는 어디라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죠. 음수일 때. 그리고 저 그래프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범위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x는 0을 기준으로 앞뒤로 지금 범위가 나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그거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요. 마이너스 7x는 k다.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게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로 나옵니다. 그래서 fx에다가 저 3차식을 대입을 해주고 나서 정리를 해주면요. x에 대한 3차식은 k다. 이렇게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살펴보면 좌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차식을 그려줘야 되는데 저 식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미분을 해서 극대극소 위치까지 찾아서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좌변만 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에는 k라는 상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가 되도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4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저 k라는 직선은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극대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고 y는 0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극대값의 크기가 7이니까 k는 0에서 7 사이다. 이렇게 범위를 구하게 된 거고요.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정수 1부터 6까지 합을 구해보면 정답은 21이 됩니다.
21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있고요. 그래프를 봤을 때 AB의 길이가 2루트 2라는 조건을 먼저 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S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나왔으니까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저 밑변을 이루는 방정식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저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만 한번 다시 봤을 때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나오면 무조건 역함수를 의심해야 된다고 했었죠. 밑이 똑같잖아요, A로. 그런데 중요한 건 저기 X가 아니라 X-1이에요. 그 말은 둘 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다. 역함수는 원래 Y는 X의 대칭인데 이번에는 Y는 X-1의 대칭을 하겠죠. 자, 이걸 이용해서 A랑 B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심플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점의 좌표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2분의 5, 2분의 3으로 구해놨고요. 지금 선분 AB를 중심으로 이루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봤을 때 빗변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밑변이랑 높이는 2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구한 저 교점이 저 빗변을 딱 반으로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이랑 높이도 정확히 다 반으로 갈린다는 얘기예요. 일식. 그럼 A랑 B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 교점을 중심으로 X축이랑 Y축으로 일식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랑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이걸 구한 이유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저 점 C의 좌표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저 지수함수의 y절편입니다. 그래서 0을 집어넣었을 때 0,a의 마이너스 1승. 결국엔 a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a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구한 이 좌표를 저 지수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a의 2분의 1승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a의 마이너스 1승을 구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면요. 2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저 점의 좌표까지 구했으니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저 거리 h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밑변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었죠. 2루트이니까 그걸 뒤에 곱해주고 앞에 2분의 1까지 곱해주면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계산을 해주면요. S는 25분의 96이 나오는데요. 물어보는 건 50S였으니까 여기다 양변에 50을 곱하면 정답은 192가 됩니다.